첫 번째 주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과 새 의장 케빈 워시의 대비 회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회의 결론은 연준이 2% 목표를 훨씬 웃도는 물가와 견조한 고용 속에서 기준금리 3.52% 3.75% 구간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성급한 금리 인하 신호는 없을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케빈 워시가 의장으로 첫 FOMC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직후 첫 기자회견을 진행하는데 시장은 그의 발언, 특히 향후 금리 전망과 커뮤니케이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성명에서 추가 조정 (additional adjustments) 같은 완화 신호가 삭제되고 보다 중립적 매파적 문구로 바뀔 가능성이 크며 워시는 분기별 금리 전망인 도트 플러스 같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축소해 이번 분기부터 개인적 탓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 투명성 축소가 시장 혼선과 신뢰 리스크를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배경으로는 최근 유가 하락 기대와 강한 소비 지표가 공존하지만 에너지 상승 여파로 단기 물가 압력은 이어지고 있고 워시는 트럼프가 지명한 인사로 과거 금리 인하 성향이 있었으나 위원회 내 다른 위원들과 실물 지표에 의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전 의장 파월은 여전히 이사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스페이스X의 옵션 대비와 주가 변동성, 그리고 채권 시장 및 투자자 심리에 관한 것입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 첫날 옵션은 9월까지 주가가 추가로 50% 오를 확률을 약 15%, 반대로 50% 하락할 확률을 약 13%로 반영했고 암시적 변동성은 거의 120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콜옵션 거래량은 당일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대규모 콜풋 거래는 락업 물량 우려, 천문학적 밸류에이션, 초기 열기가 식을 가능성에 대한 해지 성격으로 해석되며 일부는 패시브 포트폴리오가 주요 지수 ETF, 편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보유하게 돼 투자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IPO 직후 주가는 공개가 대비 약 50% 상승해 시가총액이 약 2.7조 달러 수준에 이르렀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5% 안팎 빠지는 등 변동성이 컸습니다. 한편 미 국채 수익률은 등락이 크지 않았고 10년물 약 4.435%, 2년물 약 4.066%.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결정과 워시의 커뮤니케이션, 특히 도트 플롯 제출 여부에 따른 신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G7 정상회의에서 부상한 AI 보호주의와 모델 접근 문제, 그리고 엔트로픽 모델 접근 복원 전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6월 에비앙 G7 정상회의 둘째 날에는 오픈AI, 엔트로픽, 구글 딥마인드 등 프론티어 AI 기업들의 CEO들이 참여해 프론티어 AI 위험, 인프라 주권, 청소년 보호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엔트로픽의 Fable 5, Mythos 5 모델에 대해 외국인 접근을 금지하면서 엔트로픽은 규정 준수를 위해 해당 모델 접속을 전면 중단했고 유럽 측은 미국의 차별적 조치 재고를 촉구하며 디지털 주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업 정책적 차원에서는 프론티어 AI 기업들의 의무적 자발적 약속이 향후 글로벌 규범의 사실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고 시장의 예측 시장들은 엔트로픽의 미국 내 모델 접근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캐시는 Fable4가 7월 1일 이전 미국 고객에게 복원될 확률을 58%, 7월 10일 이전 복원 확률을 74%로, 폴리마켓은 7월 1일 이전 복원 확률을 67%로 집계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지정학적 긴장과 호르무즈 해협 상황, 이란 유조선의 출항과 항로 재개 난이도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해상 봉쇄를 뚫고 이란 국영 선사 소유 대형 유조선 두 척, 히루2이 합계 약 38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봉쇄선을 통과했고 추가로 약 100만 배럴을 실은 제3의 이란 연계 유조선도 출항해 두 달 만에 대규모 출항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 이란은 제네바에서 체결 예정인 양해각서에 1단계 서명을 했고 보도된 12개 핵심 항목에는 휴전 확대, 호르무즈 해협 관리 권한 일부 인정, 이란의 원유 판매에 대한 일시적 제재 면제, 상업선에 대한 60일 무통행료 보장, 핵논의 농축물 처리 협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 서명이 있기 전까지 미 해군은 봉쇄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보험사들은 전쟁 위험 프리미엄을 유지하며 선주들은 대부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항로 재개는 정치적 합의의 정식 서명과 안전, 보험, 항만 등 운영적 보장이 뒷받침돼야만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케이플러 등은 서명 후 15일 내 최대 수백 척이 지역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일시적 급증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정상화까지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기업 인수 합병과 국방 협력 소식으로 GM과 로키드 마틴의 협력, 폭스의 로크 인수, 그리고 피자헛 매각 사안이 포함됩니다. 제너럴 모터스 G와 로키드 마틴은 미국 국방 산업의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초점은 고속 대량 제조 역량 확보, 공급망 복원력 강화, 첨단 제조 설계 적용을 통한 효율성 납기 개선에 있습니다. 폭스는 스트리밍 플랫폼 로크를 약 22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고 이는 콘텐츠, 특히 스포츠 자산과 로크의 배포 광고 플랫폼을 결합해 스트리밍 광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나 단기적으로는 부채 부담과 불확실성으로 폭스 주가가 급락하락했습니다. 브랜즈는 피자헛 본토 제외의 사모펀드 롱레인지 캐피털에 약 15억 달러에 매각하고 중국 사업은 차이나가 약 12억 달러에 인수해 총 거래액 약 27억 달러로 3분기 종결을 예상하는데 롱레인지는 이스파워 피트니스 등 이질적 자산을 보유한 사모펀드로 매장 재편과 수익성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나 사모펀드의 구조정 성공 여부는 사례별로 엇갈립니다. 핵심 교훈은 국방 분야에서 민간 제조 역량을 끌어들여 대량 생산 능력을 보강하려는 움직임과 미디어 스트리밍 업계의 플랫폼 데이터 확보를 위한 대형 M&A, 그리고 사모펀드의 전통적 브랜드 인수를 통한 구조조정 시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 확대와 금 시장에 대한 영향입니다. 세계금협회 설문에서 응답한 74개 중앙은행 가운데 거의 90%이 향후 1년 내 전 세계 중앙은행 금 보유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고 45%는 자국 보유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감소 전망은 1%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4년간 중앙은행의 연평균 금 매입량은 약 1,000톤으로 이전 10년 평균의 2배 수준이며 UBS 등은 올해 중앙은행 수요를 750-1,0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금을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충격, 통화 리스크에 대한 핵심 해지 수단으로 인식하며 최근에는 러시아 자산 동결 사례 등으로 본국 보관을 늘리거나 보관처를 다변화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중앙은행의 지속적 매수는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로 작용하지만 기준금리, 연준 정책 기대와 유가 변동 등 거시 변수에 따른 단기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불균등한 세계 성장, 프랑스의 2026년 성장 전망 하향과 인플레이션 상향도 금 수요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제품 혁신과 AR/AI 기기 경쟁에 관한 소식으로 스냅의 AR 스펙스와 애플의 AI 가협팟 스마트 글래스 계획이 핵심입니다. 스냅은 일반 소비자용 AR 글래스 스펙스를 공개했는데 가격은 $2,200 가능, 올가을 미국, 영국, 프랑스 배송 예정이며 투명 렌즈 기반 AR 오버레이, 대형 디스플레이, 약 4시간 배터리, 블루투스 독립 동작과 개발자용 AI 연동 미리 보기, 엔트로피키 등 연동 가능을 제공합니다. 애플은 차기 에어포드에 작은 카메라를 넣어 시각 센서를 통해 시리의 시각적 맥락을 제공하는 비주얼 인텔리전스 기능을 탑재하려 하고 스마트 글래스 코드명 N50을 2027년경 출시할 가능성이 거론되며 프라이버시 표시 장치 등 안전 장치를 개발 중입니다. 다만 스냅의 고가 $2,190와 과거 실패사